런던의 한 평범한 집, 달링 부부에게는 웬디, 존, 마이클이라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피터라는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밤 웬디와 남매들의 방에 피터와 그의 요정 팅커벨이 찾아옵니다. 피터는 자신이 이 집에서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피터는 그림자를 다시 발에 붙이려고 했지만 잘 붙지 않아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피터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웬디는 피터의 그림자를 바느질로 꿰매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웬디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로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웬디가 피터의 요구에 승낙하자 팅커벨이 요정의 가루를 뿌려주면서 행복한 생각을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떠났고 웬디는 네버랜드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웬디는 아이들을 돌볼수록 점점 집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웬디는 피터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피터는 자신이 영원히 아이이고 싶다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의 숙적인 해적 후크 선장이 나타나 웬디와 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후크 선장은 예전에 피터에게 한쪽 손을 잘렸던 원한이 있습니다. 피터는 그 손을 악어에게 주었고 악어는 선장의 시계까지 삼켜버려서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후크를 잡아먹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후크는 악어와 그 시계 소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만난 피터와 후크 선장의 대결 중 후크 선장은 피터의 순수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기세에서 밀린 후크는 대결 중에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 밑에 있던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웬디와 동생들은 다시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버랜드의 아이들과 피터에게도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싫고 어른이 돼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싫어요. 난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서 재미있게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웬디는 어른이 되었고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제인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가 다시 웬디를 찾아왔을 때 늙고 변해버린 웬디를 보고 실망해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피터가 우는 소리에 웬디의 딸 제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제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피터는 제인을 네버랜드로 데려갔습니다. 웬디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담담하게 그들을 보내줍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 제인도 어른이 되어서 마가렛이란 딸을 낳았습니다. 피터는 또다시 찾아가 마가렛을 데려갔고 이 일은 영원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피터팬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팸플룻을 들고 있는 이미지로 자주 그려지는데요. 그의 이름 팬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 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 욕망, 야성을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문명과 도덕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피터팬은 그만큼 원초적인 순수함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특히 칼뱅교 신자였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는 이 당시의 문학이나 동화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장 가깝다는 그리스도교 낭만주의의 사상을 많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딘가 씁쓸하다 못해 슬프고 섬찟한 느낌도 배어나오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가인 제임스 매튜 베리가 6살 때 당시 13살이었던 형을 먼저 떠나보냈던 트라우마가 깊이 새겨진 작품입니다. 베리는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임스 매튜 베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영원히 13살로 남게 된 데이비드였던 것입니다. 피터팬이란 캐릭터는 이 트라우마에서 탄생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에서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게 된 형에 대한 질투가 뒤엉켜 만들어진 이상 자아입니다. 피터팬이 그렇게 트라우마로 형성된 자아라면 후크 선장은 트라우마의 밑에 깔려 소리 지르고 있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아이인 피터팬과 대조되는 어른,
후크 선장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시계를 품고 있는 악어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즉 소설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아이로서의 자아와 점점 어른이 되어가며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작가 내면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된 작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1904년 영국의 분위기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제국을 떠받치는 어른이 될 것을 강요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제국의 시스템 속에 자리를 잡으라는 사회적 압력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버랜드는 그런 엄숙함과 책임으로 도피한 어른들의 상상 속 낙원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순수함만 남고 성숙은 멈춰버린 왜곡된 낙원입니다. 더군다나 피터팬은 순수하지만 무심하다 못해 무정한 아이로 그려집니다. 웬디의 요청에도 별 관심이 없고 자신과 싸운 해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나중에 웬디에게 돌아왔을 때 웬디가 팅커벨은 어디 있냐고 묻자 수명이 짧은 요정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대사도 있습니다. 피터는 기억이 누적되지 않으니 죄책감도 애착도 책임도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도 없습니다. 제임스 매튜베리의 관점에서 성장이란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나 봅니다. 상처도 슬픔도 기쁨도 그대로 안고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피터팬은 기억을 누적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아이들을 네버랜드로 데려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엔딩은 제임스 매튜베리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끝나지 않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만 피터팬과 제임스 매튜베리의 시간은 그리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의 시간은 언제나 그때 그 순간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반면 웬디와 가족들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상처와 죽음과 이별을 지나보내는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며 시간을 보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야기 초반에 피터가 그림자를 잃어버리는 존재로 나오는 것도 삶의 어두운 면을 상실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상징입니다. 아마도 피터는 그림자와 자신을 연결해줬던 웬디에게 모성을 느낀 게 아닐까요? 하지만 웬디도 곧 피터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마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